박수현입니다. 여 집단 멘붕 술렁 강선우 즉시 반환 지시 1억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에 공천 헌금 1억을 받았고 여기에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이거를 묵인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이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내 윤리감찰도 지금 지시를 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1억 대체 어디 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 1억에 대해서 강 의원이 입장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반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의원한테 1억을 받은 걸로 지목이 된 지역사무국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돈을 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난 공천 대가로 누구한테도 금품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나는 즉시 주라고 했어요. 했는데 돈 받은 사람은 난 받은 적 없고요. 준 사람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임 변호사님. 이 돈은 어디 간 겁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데 네.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라고 상의하는 녹취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녹취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래 이런 금품을 어떤 대가성을 띈 금품을 주고받을 때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현찰로 거래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 현금, 실물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럴 때는 결국 이런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나 네. 정황 증거로서 뇌물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확고하게 네.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하는 내용이 녹취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녹취록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볼 것 같고요.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또 다른 대화나 문자 같은 것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국 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를 한다면 이 1억 원 자체를 실물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갔는지 반환했는지 같은 부분들은 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공천 헌금이나 이런 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녹취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임 변호사님, 일각에선 이 지역사무장이 받은 걸 나는 몰랐고 알자마자 바로 주라고 했어요. 라고 했으면 강 의원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뇌물죄는요, 금전을 받았을 때 곧바로 기수,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아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나 몰래 내 차 네. 트렁크에다가 금전을 넣어둔 겁니다. 내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한참이 지나서 반환을 했다면 네. 그때는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도 어느 시점에는 이미 뭐 보좌관이든 누구든 돈을 받은 걸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인지하고 즉시 반환하기도 전에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당시에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즉시 반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죄 입증으로 녹취가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 사안이 그냥 뭐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공천 관련해서 또 주고받았다라는 의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내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라고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이 공천 이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사실은 보수 정당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우리 당에 있다니. 에이, 아니겠지. 어허. 지금도 사실은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네. 나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있었지 우리 당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하면서 지금도 난 못 믿겠어요. 반신반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당이 다
멘붕 상태예요. 멘탈이 붕괴된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민주공천헌금 의혹의 멘붕. 당명 자체가 의심을 받을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박창환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선 이게 뭐 그냥 뭐 강선우 의원 혹은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올 사안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음 알려졌을 때 반응들이 어땠냐면요. 와, 장관 안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할 정도로 이거는 대규모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제 공천을 매개로 해가지고 돈을 수수한다. 이것 개인적으로 걸리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컷오프 대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상의를 한 게 녹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컷오프 대상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냐면 공심위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당시 공심위 간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얘기하지 언급을 안 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이거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냐?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경찰이 조사할 거니까 뭐 경찰한테 맡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사의 대상으로 계속 끌려다니면 네.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강선우 의원, 그다음에 당시에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그리고 공심위 의원들 왜 당시에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단수 공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강선우 의원만 딱 찍어가지고 감사 지시했다. 네. 우리 할 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냥 멘붕 상태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점을 국민들 앞에 털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이 박창환 교수님께서 민주당 얘기를 할 땐 사랑과 애정 어린 모습의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강선우 의원만 끝날 게 아니라 결국 공관위까지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더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사실 오늘 조선일보가 무슨 기사를 썼느냐 같이 볼까요? 이수진, 김병기도 공천 관련 돈 받았다가 6개월 후에 돌려줬어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불공정하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탈락한 분들이 계셨어요. 컷오프된. 그 검증을 한 주체가 약간 그 비리 의혹에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는데 이게 결국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돈 받은 사람한테 돈을 돌려줬다. 근데 그게 6개월 뒤였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가 짖어도 귀찮은 겁니다. 2번 생각하고 쓰세요. 합의 안 합니다. 라고 해서 실제 고소고발 조치까지 들어갔었던 바로 그 사안입니다. 다만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취하가 되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 당사자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취하를 한 거지 우리가 뭐 맞아서 취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김병기 의원 쪽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안이 최수영 의원님 사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다른 의혹들 그러다가 강선우 의원과 함께한 어떤 공천 헌금 의혹 여기에서 이제는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이게 막 자꾸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자, 제가 먼저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박수현 의원의 얘기 중에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멘붕이다 얘기했는데 네. 첫 번째, 그거는 어느 정당 상관없어요. 당시에 패권적 지위에 있는 정당이 돈이 더 받으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거에서 4연승했어요. 그러면 돈을 주려고 그 앞에 줄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있겠습니까? 이건 불문가지의 사실 하나 지적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남의 정당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금도에 어긋납니다.
그거 먼저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자, 집단 멘붕에 빠졌다고 아까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도권에서 시의원 선거에 1억이 오고 갔고 이게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 네. 그다음에 어쨌든 동작구에서도 줬지만 돌려줬다는 얘기 물론 사실 의혹이죠. 무근으로 이제 해서 이제 주장이죠. 이수진의 네. 주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건 지금 정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수도권에서도 이럴진데 그러면은 지연, 혈연, 학연으로 더 끈끈하게 뭉쳐진 지역 공동체인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군의원, 시의원, 뭐 도의원, 그다음에 뭐 군수, 시장 군수? 제가 보기엔 집단 멘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어쩌면은 어디까지 확전될 수도 있고 번질 수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집단 멘붕인 거지. 아, 우리가 민주당의 당명을 쓰는데 이런 일이 우리 당에서 벌어졌나? 라는 참여와 어떤 성찰의 자세에서의 멘붕이 전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디까지 번져서 확전될지 모른다.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거는 구도, 인물, 이슈의 싸움인데 이런 게 바로 이슈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덮쳐버리면은 그야말로 그냥 쓰나미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이런 거죠. 허리문 선거 다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어디까지 번져내느니 이거 관리 못하면 이거 위험하다. 그 위기감일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이 멘붕에 빠진 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어떤 반성 참회가 아니라 아, 이게 어디까지 확전되는 거야? 혹시 나도 걸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국민의힘 시각에서 또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이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더 유리한 이슈, 불리한 이슈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